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원의 방정식 개념 및 알고리즘 요약 설명 시간입니다. 원은요, 원의 본질은 중심과 반지름이다.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 중요합니다. 원 그러면요, 오히려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의 방정식이요, x-a제곱, y-b의 제곱, r제곱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걸 전개시켜 놓은 모양이 있습니다. 1번이 주로 많이 쓰이죠. 근데 둘 다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원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에 있는 점들의 모임 또는 집합이에요. 이 점을 A, B라고 하고요. 거리를 R이라고 하면 R 떨어진 지점 여기도 있고 R 떨어진 지점 여기도 있고요. 이쪽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모아보면은 이런 도형 원이 되는 겁니다. 평면에서는 원이 되고요. 공간에서는 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요. 방정식은 자취 문제인데요. 자취는 점을 x, y라고 두고요. 관계식을 찾으면 돼요. 근데 a, b로부터 거리가 r이기 때문에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됩니다. 루트에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 이렇게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사라지고 r제곱 돼서 1번 원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개시키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중심이나 반지름이 주어지는 거는 1번이 쉽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세점 이렇게 중심도 아니고 반지름도 아니고 임의의 세점을 지나는 이 원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때는 2번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요. 축에 접할 때 만약에 x축에 접한다 그러면요. x축에 접할 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원은 A, B, R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과 반지름. A, B, R. A, B, R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중심이 여기 A, B가 되고요. X축에 접하게 되면요. 이 반지름 길이가요. 이 반지름이 R인데 반지름이 이 B랑 같죠? B랑 같고 이 아래쪽에 있으면 B가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도 절대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절대값 B는 R이다.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원의식을 구할 때 이 식이에요. 1번 식에서요. 절대값 b가 r이기 때문에 이 r제곱이 b제곱 요것만 b제곱으로 바꿔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번엔 절대값 a가 r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여기가 a제곱으로 바뀌면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바뀌면 되고요. x, y에 둘 다 접하게 되면요.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뭐냐면 둘 다 접하면은 A랑 B랑 R이랑 다 같죠. 이렇게 다 즉각 정사각형 되기 때문에 A랑 B랑 R이랑 똑같아요. 절대값 A랑 이제 부호까지 따지면 절대값 B랑 R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의식을 쓸 때 x 빼기 a 제곱 이것도 똑같이 a 제곱 이것도 a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것만 쓰면 안 되고 부호 반대인 것도 써줘야 돼요. 자, 이거일 수도 있고 요 부호 반대 이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쪽에 있거나요 3, 4분면 쪽에 있으면은 어차피 A, B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죠. 둘 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 표현법 처음에 쓴 표현법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 4분면이나 4, 4분면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있을 때는 A, B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 나타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해봐야 돼요.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둘 다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동시에 접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랬어요. 직선에서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1번 도형이 있어요. 1번 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도형이 뭐 있습니다. 이렇게 2번 도형이 있어요. 방정식이고 2번의 방정식이라고 할 때 1번 더하기 k 붙인 다음에 2번은 0 이렇게 만들면요. 그러니까 이거 1번의 식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이 방정식이요. 그럼 얘는 어떤 의미를 갖냐 이거죠. 요거는 k 때문에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지만 자, k 값에 만약에 관계없이 어떤 지나는 점이 존재한다면요. 그 점은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돼요. 여기서 보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값도 0, 요 값도 0이 돼야 돼요. K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도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1번이 0이 되는 게 결국 1번 도형, 이 도형인 거예요. 요게 2번이 0이 되는 게 2번 도형인 거고요. 둘 다 만족하는 게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죠.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도형이 되는 거죠. 이 도형이, 이 도형이. 이 도형은 꼭 근데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다?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원이라고 치면요, 두 원이 있어요, 이렇게. 두 원이 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어디를 지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어떤 원이 되는 겁니다. 왜 원이 되느냐? 여전히 여기 몇 차식? 2차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2차식. x제곱으로 시작하죠. y제곱 이렇게. 이것도 x제곱 y제곱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그걸 더해보면은 어차피 이게 k 플러스 1의 x제곱 y제곱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k 플러스 1로 나누면은 이것도 어차피 원이 되는 거예요. 원은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똑같으면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x제곱이 사라지겠죠. y제곱도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인 되는 경우는 1차식이 됩니다. 1차식. 1차식은 직선이에요. 직선. 자, 그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교점은 지나야 돼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다? 이 공통현. 공통현이죠. 공통현을 나타내는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즉 2차항이 소거된 상태입니다. 꼭 이런 모양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2차항을 소거시키면 그때 나오는 1차식은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등식 개념이 꼭 들어가 있어야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어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요. 자, 요게 아까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 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이 중심 반지름이 있고 직선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 D 얘가 주인공이에요. D가 이 거리가 멀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만나겠죠. D가 짧으면 작으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D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D가 크다, R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안 만나고요. D가 작아요. 엄청 작으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경기가 되는 거, 뭐 접할 때. 접할 때는 당연히 R과 D가 같겠죠. 그러니까 R과 D가 같으면 접한다. 그러니까 원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응용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원과 원의 관계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로 중심 사이의 거리, 이렇게 D. 하고 이게 반지름이에요. R1, R2라고 할게요. R1, R2가 있을 때 당연히 D가 R1 더하기 R2보다 크면요. D가 항상 주어로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히 안 만나겠죠. 안 만나다가 점점 좀 가까워지면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데 언제 만나냐면요. 이제 외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외접할 때. 이걸 외접이라고 합니다. 외접할 때는 이 반지름의 합과 거리가 같아집니다. 이 D가 합과 같아져요. 그럼 더 가까이 와서 만약에 자, 내접할 때를 볼게요. 내접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이렇게. 여기 반지름 큰 반지름이고요. R1이라고 할게요. 작은 반지름 R2. 중심 사이 거리가 이게 D가 됩니다. D가. 그래서 D하고 R2랑 더한 게 R1이 돼요. 거꾸로 R1에서 R2를 뺀 게 D가 되겠죠. R1-R2. 자, 누가 더 큰지 모르면 절대값. 쉬운 게 이 D와 같아지면 이렇게 내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외접과 내접이 중요합니다. D가 합과 같으면 외접, 차와 같으면 내접. 그럼 D가 이 사이에 있을 때요.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요. 자, 이럴 때는 모양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모양이 되고요. D가 더 작아져요. 차보다도. 더 작아지면 완전히 포함하는 모양이 돼요. 이렇게 포함.
D가 0일 때가 동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도 이제 R과 D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요, 공식이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와 접점,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이 기본적으로 기본형에서의 공식입니다. 즉, 중심이 0, 0, 반지름 R, 이런 모양에서의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면요, 직선의 식이 y는 mx. 자, 기울기가 m이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는 맞겠죠? 요거 뒤에 것만 외우면 돼요. 원에, 자, 기울기가 주어지면 당연히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 되기 때문에 뿔마 이렇게 되고요. y 절편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r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이것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두 개 나오고요. 접점이 주어지면은 접점을 x1, 접점이 x1, y1이라고 하면요. 접선의 방정식이 이걸 하나씩 대입을 하면 돼요. x제곱이라는 게 x 두 번 곱한 거잖아요. 하나에만 대입하면 됩니다. x1, x, y도 대입하면 y1, y는 r제곱. 공식이 좀 쉬워요. 접점이 주어지면 그 접점을 그냥 대입하면 된다. 하나에만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표준형이 아니라 만약에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러면요, 이 아래쪽은 a,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요. 평행 이동 어떻게 한다?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a 대입하고요. y가 있던 자리에 y 빼기 b 이렇게 대입하면은 여기서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그리고 접점은 조금 틀려요. 여기서 요 아래 써놓은 게 요게 요 모양에서 접점이 x1, y1이 주어졌을 때의 공식입니다. 자, 요것도요. 이거 x1, y1 하나에만 x1, y1을 집어넣은 거예요. x, y1 하나만. 그러면 요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외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주 쓰이진 않아요. 까먹더라도 그냥 R과 D 요거나 다른 걸로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유형의 중요한 거는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 문제 유형이. 원이 있고요. 이렇게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접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자, 이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R과 D 요거를 이용을 해요. 많이. R과 D는 같다. 접할 때 조건. 또는 공식, 지금 배운 거 있죠. 기울기 공식이나 접점 공식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공식이 이용되면 더 빨리 풀릴 수도 있고요. R과 D 이용해서 풀릴 수도 있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통 접선의 길이. 공통 접선은요, 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공통 접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 중심 있죠? 접할 때는 항상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 길이는 이렇게 이어보면은 중심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반지름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의 차가 돼요. 요 길이가. 반지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은 여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이쪽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가 L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기능 이용한다 생각하고 그림 그려서 푸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